지금 오늘 발표할 거는 그 대한민국 언론의 세월호 보도 실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했어요. 원래 생각을 안 했는데 2주 전에 근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주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그나마 이겁니다. 진행할게요. 자, 우리나라 언론의 세월 보도 실태, 그냥 언론의 세월호 보도 실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라는 이유를 적은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재난보도 원칙이라고, 이게 그냥 원칙이라고 그 리스트가 이제 자료로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키고 있는, 세계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으면 처음에 이제 근접 촬영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식적인 수치를 제외한 언론사의 자체적인 추정치나 수치는 보도할 수 없고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사생활 보호 및 인터뷰 강요 금지입니다. 우리 요번에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JTBC의 손석희 그 사장님이 이제 진행하는 뉴스에서 그 살아가지고 이제 어안이 벙벙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친구들 죽은 거 알고 있어요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서 이제 손석희 앵커가 그 다음날 크게 사과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인터뷰 강요 금지를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애들이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대충 이런 주. 왜 이걸 지켜야 되냐를 먼저 발표하면, 먼저 알 권리 보장에 문제가 생겨요.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왜 이래야 되냐? 그거는 언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 특성이 뭐냐면 이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언론이잖아요.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언론이 책임지는 건데, 이 재난 보도나 이런 큰 국가적인 재난에서 이제 여론을 이제 슬픔으로 몰아가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광기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나라 자체가 암흑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감정을 먼저 보다듬어 주는 것이 언론의 첫 역할입니다. 물론 재난 보도에만 있어서. 정치 보도나 사회 보도는 자극적으로 하면 좋아요. 재밌거든요. 재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약간 제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한번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의 르몽드지 아시나요? 네. 굉장히 진보적이죠. 네. 편향적이고 진보적인 언론으로 진보층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층에서는 거의 뭐 북한 노동신문이랑 동급으로 보는 굉장히 편향적인 르몽드지인데, 재난보도에 있어서는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 르몽드지는 되게 재난보도는 재미가 없어요. 정치보도와 다르게. 왜냐하면 사진을 잘 안 실어요. 재난보도에서는. 그걸로 유명해요. 사진을 잘 안 싣고, 그리고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 언론사는요, 사생활 보호 원칙을. 그래서 이제 확실히 재난보도 준칙에 준하는 언론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일본의 NHK를 비롯한 다수 언론들은 요즘 보면 이제 극우적인 성향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뭐 재밌으려면, 구독률 높이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일본 언론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모든 일본 언론이 이제 재난 보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시각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왜 NHK 왜 다수 언론이라고 했냐면, NHK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 당시 NHK 방송의 그 일면에 있는 기사를 요약하면,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예방책 위주로 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진 대피 요령,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필요한 약품, 그리고 지진 예후,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한 7에서 8할 정도고, 2할이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정도고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딱 이 정도로만 묘사되고, 되게 먼 화면, 헬기에서 찍은 화면으로 이제 면을 장식하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역시나 이제 준칙에 위반되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막 지옥이다, 아비규환이다, 떼죽음, 괴멸, 암흑천지, 시체더미, 뭐 각종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이제 발표한 단어들이고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얘기여서 그 재미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언론 준칙, 보도 준칙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슬픔을 부추기고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분노를 자극하고 예, 이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정작 일본에서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세 번째 이제 영국 런던 지하철 참사 2005년 7월 7일에 일어난 건데요. 이제 56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당한 폭탄 테러인데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되게 이제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되게 연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조대가 이제 산발이 되고 되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진 지 며칠이 지나도 절대로 사망자나 부상자의 수치를 신문사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준칙 세 번째에 있었던 거죠. 그 추정치나 이제 수치들을 정부 발표가 아닌 수치들을 보고하지 말라. 이거 준칙도 지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죠? 사건 난 지 몇 시간 안 지나서 전원구조라는 그거를 KBS, MBS, SBS, 뭐 JTBC, 채널A, 뭐 TV조선부터 다 깔았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정부 당국 발표가 아니라 그냥 기자가, 동네 기자가 그냥 해경들끼리 이제 사담을 주고받는 거를 몰래 엿듣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추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전원구조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발표가 났죠. 해경 쪽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자기들이. 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제 2014년 4월 22일자